겨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기업을 사고 파는 M&A, 그 M&A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부 밀고자가 등장하고요. 정보원도 있고요. 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로비스트도 있었습니다. 2000년 초 우리 정부는 대우자동차 매각 대상자를 국제 입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기업 간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나 정보전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해 6월 대우자동차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자동차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빅3가 맞붙은 대우자동차 국제 입찰에서 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협력업체 육성 등 질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포드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수 가격에서 포드는 7조 7천억 원 정도를 제시해 경쟁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됐다. 승자는 7조 7천억 원의 인수 가격을 적어낸 포드였다. 단 7조 7천억 원의 인수 가격 앞에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조항에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근영 총재가 포드 자동차의 데이비드 스나이더 전무를 만났다. 우리 대우자동차의 채권단 대표로 포드가 선정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우차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우자동차의 기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차 개발 등에 관한 말씀 같은데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라인과 앞으로 생길 라인에 첨단 기술을 적용할 겁니다. 대우가 운영 중인 한국, 영국의 개발센터도 포드의 훌륭한 자원으로 사용될 겁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우 구조조정 추진협의회 오호근 의장은 GM코리아 앨런 파리튼을 만나는데 본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포드한테 빼앗겼다고 말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철수하라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상주인원 몇 사람 정도는 한국에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제 겨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거니까요. 본 계약 체결까지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렇지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 의지를 완전히 꺾은 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드가 적어낸 인수 가격이 7조 원이 넘더군요. 7조 7천억 원입니다만. 네. 그에 비해 우리 GM이 적어낸 가격은 4조에서 5조 원 선. 그렇습니다. 물건을 파는 쪽에선 높은 가격을 쳐준다는 곳에 당연히 팔고 싶겠습니다마는 나는 포드 쪽에서 무리했다고 봅니다. 예. 그 가격으론 절대 대우자동차 인수하기 어렵습니다. 페리튼 사장, 그게 무슨 말씀이요? 글쎄요, 무슨 뜻인지는 두고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대우자동차 채권단, 정부 등의 몇몇 관계자들이 시내 모처에 모였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 의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GM은 아직 철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야 그 사람들 대우자동차를 포드에다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 공장들도 있을 테니 그거라도 노리고 그러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장관, 예, 형님. 대통령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주례 보고 때 말씀 올렸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고 이것으로 대우자동차 문제가 잘 처리돼야 한다. 뭐 그 정도만 하셨어요. 그분 요즘 정신 없으실걸요? 예? 대북 특사. 이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깊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정부에 계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대통령님, 경제 문제만큼 대북 문제에도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 임기 안에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겠다. 지금 은밀히 진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현대의 도움도 있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소태 방북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참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대우도 미수교 국가들 외교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꼴이 왜요? 원호의 기업 경영에 문제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대우맨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큰일을 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대우를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 의장님, 포드 문제 매듭짓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내전 한 잔 받으시죠. 어떠십니까? 대우자동차 채권단을 비롯한 관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선 매각 협상 대상자로 포드가 선정된 게 아니라 마치 협상 타결 대상자로 포드가 선정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채권단은 포드가 제시한 매각 대금이 7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7조 7천억 원의 매각 대금이 지불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라는 단서는 빼버린 채 말입니다. M&A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런 말을 했더군요. 협상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간주한 크나큰 룰을 범했다고요. 그건 M&A의 기본, 기초도 모르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포드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6주간의 실사를 시작합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포드의 실사. 실사 과정에서 대우자동차를 들여다본 포드 관계자들은 당황한다.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드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30억 달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가 비용이 30억 달러나 더 발생하다니. 대우자동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실사 최종 결과입니다. 큰일이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붙인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양한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건데 그 30억 달러는 그 다양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다니. 한국채권단 측에서 우리가 대우자동차 매각 대금으로 70억을 제시했다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라는 단서는 빠졌고요.
결국 7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깎을 경우 40억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건데 한국 국민들에게는 매입 가격을 낮춘 것으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국에 들어갈 경우 한국 국민들의 반감이라는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포드의 대우자동차 실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30억 달러의 추가 비용. 문제는 그 밖에도 또 있었다. 이따 타이어 파열로 46명 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해당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타이어를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는 한 달 새 90건이 넘는 타이어 파열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거의 대부분 브리지스톤 계열사인 파이어스톤의 타이어를 장착한 경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들이었습니다. 이딴 소송과 판매 거부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마침내 타이어 제조업체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와 3자 긴급 회동을 벌인 끝에 문제가 된 타이어를 모두 리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타이어 생산업체인 일본의 브리지스톤이 판매한 파이어스톤 타이어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런데 포드가 사용한 타이어가 바로 그 파이어스톤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포드가 결함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포드의 주가는 한 달 만에 40%까지 급락한다. 대우 측 협상단에게는 분명 악재였다. 의장님. 예. 오늘이죠? 예? 포드 이사회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문제를 최종 결정짓는 날이요. 그래요. 오늘이에요. 대우센터 빌딩 25층. 대우 구조조정 추진협의회 오호근 의장의 방이다. 파이어스톤 타이어 문제로 포드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 떨어지는 건 막았다고 하니까 괜찮기를 바라야죠. 하긴 그 문제하고 대우자동차 인수 문제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인수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포드 같은 회사에서. 그렇겠지. 네, 퇴근 안 하세요? 오늘 밤 포드 이사회 끝나고 결과를 통보받기로 돼 있어. 새벽이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요. 예,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호근 의장은 왠지 불안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바로 그때. 여보세요. 새벽 1시 30분경이었다. 오호근 의장님, 대단히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포드는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포드와의 게임은 이미 2달 전부터 비극으로 귀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2000년 6월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대우 측 협상단은 외신을 통해 들어온 포드 자동차 관련 소식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파이어스톤사의 타이어 결함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기업 인수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였다. 포드와의 협상에 참여했던 우리 실무진은 훗날 포드가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포드가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포드가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출연 앨런 페리튼, 정성훈, 오호근, 김두영, 이현재, 이찬우, 이근영, 윤호, 데이비드, 김상백, 입찰 사무국직원 백경훈, 보드이사 조현철, 최현철, 낭독 이미형.